창원의 한 공공시설 건립공사 과정에서 나온 1,800대 분량의 토사가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기 원구성을 예고했던 거제시의회에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역시 파행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비가 좁은 지역에 집중되거나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도깨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재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경영계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 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버려지는 흙을 흔히 사토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지정된 사토장에서 버려지는데요. 창원에서는 한 공공시설 건립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이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입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창원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최근 창원시의회가 2년 전 지식산업센터 공사 과정에서 버려진 흙, 사토 처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5톤 트럭 1,800여 대 분량의 토사가 지정된 사토장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거로 토사 반출 대장을 제시합니다. 당시 토사 반출 대장에는 34km 떨어진 사토장까지 왕복 운행 시간을 70분으로 표기했는데 시의회 점검 결과 대기와 하차 시간을 포함하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토사 운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송 공사비는 당초 계약 당시보다 2억 원이 늘었다고 지적합니다. 국면 사토장으로 선정되면서 공사 운반비가 2억 1,200만 원 증액된 사실과 트럭 1,800대의 규모가 조직적으로 북면 사토장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등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조직적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창원시의 현장 확인과 서류 점검에서는 사토장에 쌓인 흙이 반출 물량보다 적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1일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창원시는 공공시설 사업장 내 사토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설계 단계부터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토석 관리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토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6일 오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남해군 상중면이 189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이어서 하동군 금남면 176mm, 사천시 신수면 171mm를 기록했습니다. 낮 한때 하동과 사천, 남해, 통영, 거제와 고성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의령과 고성, 사천에 있는 세월교와 하천 주차장 등 모두 100여 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2시 15분쯤 남해군 창선면의 한 주택에서 집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이보다 앞서 낮 12시 반쯤에는 하동군 금남면에서 주택 앞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 경남 소방본부에는 모두 22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올해 장마는 도깨비 장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복잡한 양상의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이어지다 보니 농작물 관리에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기 농작물 사전 사후관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먼저 사전 대책 알아봅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여물어야 할 과일들이 가지에서 떨어지고 자라야 할 벼는 물에 잠겼습니다. 이후 병해충까지
매년 폭우로 발생해왔던 피해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도깨비 장마라 불릴 만큼 이번 장마는 강수량이 많고 집중호우에다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말 그대로 변덕스럽습니다. 유난스럽게도 폭우와 폭염이 나타나고 비가 그쳐도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탄저병 등 병의 충우로는 최고에 달했습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에 잔황포자를 형성을 하는데 이런 강우 시에 잔황포자가 터지면서 포자 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연속 강우가 길게 이어지는 경우에 탄저병 발생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이제 탄저병 방제에 꼭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고, 특징은 다르지만 매년 이어지는 집중호우는 농작물 관리에는 최악입니다. 도깨비 장마, 마른 장마, 긴 장마, 폭우 등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모르는 만큼 현재는 사전 대비가 최선입니다. 과수원은 웃자랑 가지는 자르고 해가 난다면 병해충 방제도 틈틈이 해야 합니다. 채소들은 지주를 세워 쓰러짐을 방지합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시설에서는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입니다. 비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 당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사 유입 때문에 이제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데요. 물이 계속 차 있었다 보니까 뿌리 쪽에 그 수분이 과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지 과수원에서는 언덕처럼 흙을 쌓아 물이 흐르게 만들고, 논밭은 잡초 제거와 배수 시설 등을 정비해 역류를 막고 물 빠짐을 우선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반드시 비가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배수로 정비를 하고 배수로 인근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제거하여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해마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집중호우까지 사전 대비와 사후 대처만이 하나의 농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 지역에서는 거제시와 의령군이 아직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는데요. 의결 종족수 미달로 선거를 치르지 못한 의령군에 이어 18일 임시회를 앞둔 거제시 의회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임시회에 대한 보이콧도 예고했는데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 최초로 여야 동수였던 제9대 거제시의회. 지난 2022년 출범 당시 전반기 원구성을 놓고 20여일 동안 갈등을 빚다 결국 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가져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전반기와는 반대로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 후반기 원구성 시점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당시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 1명씩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무소속 2명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거의 의석 구성이 달라졌다며 합의서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합의대로 간다면 무소속 의원 2명의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전반기 원구성 이후 합의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의원 모두가 후보가 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회의 규칙을 변경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회의 규칙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고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대 7대 2가 돼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약속 지키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애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법이 우선이 아니냐. 약속이 법 위에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야합의 덜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제 시민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거제시의 원활한 운영과 협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원구성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8일 의장단 선거를 보이콧하고 이후 의사 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후반기 의장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윤부원 전반기 의장과 신금자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석봉 의원 등 모두 3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예정대로 선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과 구성이 바뀌었으니 회의 규칙이 먼저라는 입장 차이 속에 거제시 의회는 후반기 의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재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민주노총 경남 지역 본부는 지난 4월 경영계가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의 기각과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업주들의 주장에 노동자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이윤과 사업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사법부와 검찰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남 지역 노동자 2,570명을 포함해 전국 2만 6천 명 이상이 서명한 헌법소원 기각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합천 한광광역 취수장 반대 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의 영구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발의된 특별법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하나 없이 만들어진 법안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주민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 오전 8시쯤 마창대교 창원 방향 가포 진입로에서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는 마창대교 직원과 소방대원들에 의해 20여 분 만에 포획됐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도로 위를 돌아다니면서 출근길 차량 정체를 빚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수회 연합회가 지난 9일 김영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본질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 중심의 총장 추천자 선거는 대학 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공동결정을 허용하더라도 교원 주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4년 대학 입학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난 4월 신청한 322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이사회 등을 거쳐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급된 장학금은 총 4억 원입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난 1991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경남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 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통영의 한 동장인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시는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하고 경남도에도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해해경이 올해 상반기 부산과 울산, 경남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27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통영과 울산, 창원, 사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해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 오염 사고 원인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며 선박기름 취급 시 안전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